안녕하세요. 참세대 방송 이한욱입니다. 오늘 자중학, 자기집중학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집중은 생명체의 근본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원칙이다. 들판에 핀 민들레를 보자.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뿌리로 물을 흡수하고 모든 잎과 줄기로 햇빛을 받아들인다. 만약 민들레가 옆에 있는 질경이가 물이 충분한지, 햇빛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신경을 쓴다면 자신이 생존하겠는가? 민들레를 잘 관찰해보면 놀라운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잔디밭에 핀 민들레는 꽃대가 짧다. 반면 주변에 키가 큰 잡초나 잡목들이 있을 때는 꽃대를 길게 뻗어 주변보다 키를 더 키운다. 당연히 벌과 나비의 눈에 쉽게 뜨이고 홀씨가 맺혔을 때 바람을 타고 쉽게 날려보내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한떨기 민들레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몸의 길이를 조절해 가면서까지 자기 집중한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독립적인 이런 식물들이 모여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을 만든다. 지금 한창 민들레가 필 시기입니다. 오늘이 4월 6일인데 민들레가 한창 피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들판이나 공원, 집 주변 아파트 정원 같은 데서 잘 살펴보시면 민들레를 잘 관찰해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민들레가 있는데 주변에 잔디가 있다. 그러면 잔디는 짧으니까 민들레는 굳이 높게 꽃대를 올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자기 키대로만 나와도 충분히 꽃이 눈에 띄고 그래서 벌과 나비가 찾아들고 나중에 홀씨가 맺었을 때도 쉽게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민들레보다 더 큰 풀이나 잡목들, 관목들이 있다. 그런 경우는 민들레가 낮게 있으면 벌이나 나비도 잘 찾아오기 힘들고 나중에 홀씨를 날려버리는데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 민들레가 꽃대를 길게 쭉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기린이 목을 쭉 내뽑듯이 주변의 풀이나 나무들보다 더 위로 올라오도록 자신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력, 놀라운 그 생존력을 우리가 민들레를 보면 관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들레는 자기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주변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꽃대를 조절해서 자기 집중해서 생존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민들레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잘 살펴보면 좋은 교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생명의 원리가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 힘을 느끼는 것인데 그런 자연의 원칙을 거슬러 자기보다 먼저 또 더 많이 남을 의식하고 느낀다는 것은 그 어떤 덕망, 교양, 예의, 품성을 기르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자기가 정립이 안 된 덕망과 예의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여 자기를 정립하는 것이 모든 가르침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예절, 관습,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직급이 높은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 윗사람 그런 사람들을 살펴서 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들에게 정중하고 하도록 하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인이 이 사회를 나가 사회생활을 할 때 모두가 주변에는 나보다 높고 나이 많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천지죠. 그러면 항상 이 나라는 개인은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24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의 그 관습, 전통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가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자기 생활, 자기에게 주어진 일, 공부 등을 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끊임없이 주변을 의식해야 되고 주변 사람을 살펴서 주변 사람들의 의중을 살피고 그 사람들의 기분을 살펴서 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 사람들의 의중에 따라서 행동하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을 살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느라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불행한 겁니다. 이 높은 경제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OECD 최고의 근로시간을 자랑하면서도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매일같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사회 분위기, 이런 우리의 잘못된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예의 방식, 예절 방식, 이 관습 때문이라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에서 나온 것인지 과거로부터의 잘못된 습성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것인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서,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는 식사 습관. 우리는 지금도 사람들이 모이거나 잔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손님을 맞이하거나 하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상을 차리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정중한 예절이다, 올바른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손님으로 갔을 때도 그런 대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관습입니다. 특별하게 아주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나 이런 그다란 잔치가 아니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에서부터 간소하게 하는 그런 습성을 길러야 됩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는 이 습성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굶주리고 고달픈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한이 맺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먹는 것이 풍부한 이때에도 우리는 심리적인 굶주림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식욕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식욕을 부리는 그런 현상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심리적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제는 이것을 고치고 개선해야 될 그런 관습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은 과거 우리 조선 왕조 시대 때 임금, 또 고위 관료들, 대감 고위 관직하는 사람들이, 양반네들이 그렇게, 즉 말하자면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차려놓고 먹는 것을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또 혹은 평범하면서 어떻게 좀 부를 축적했다든가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세도가들을 모방하고, 또 평민들도 또 그런 부유층을 모방하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권력에 대한 그 욕구, 모방 심리, 그런 것들의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식탐이 커지고 식욕이 커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넣어야 된다라는 습성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현대에는 고쳐야 될 좋지 않은 습성이다.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잘못된 관습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중학은 자기 집중학을 말합니다. 자기 집중학,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중학은 세상의 중심에 나를 놓자는 것이다. 이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다. 곧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믿음이다. 시야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시야사상이라는 말도 뭐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은 시야사상,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이제 뜻으로 제가 만들어 본 이름인데,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제가 명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중학이라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이 우주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나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는 거죠. 나가 없는데 나에게 우주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가 있다는 것은 나가 있기 때문이고, 나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한다. 그 정도로 나라는 존재는 위대하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존재다. 그 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그 막중한 의미감, 존재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잘못된 관습과 전통은 그 개인이 그 막중한 그 의미 있는 자기를 깨닫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작용해 왔습니다. 심지어 그 자기를 짓밟도록 그렇게 작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과 관습, 전통을 타파하고 개인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개인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인이 자기만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가치관을 거기에 집중하고, 모든 인간관계, 질서, 예의범절, 이 모든 것이 그러한 생각에서, 그 생각을 토대로 새롭게 짜여져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독립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 집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기 집중은 자존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자기의 주인이 안 된다, 내 주인이 따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내 주인에게 집중해야죠. 주인이 뭘 원하는가, 주인이 나에게 뭔 지시를 했는가, 끊임없이 주인의 의중을 살피고 주인의 심기, 주인이 원하는 바를 살펴서 행동해야 되죠. 그럴 때는 자기는 자기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주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과거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 노비들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노비에게는 자기의 삶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삶만 있는 거죠. 오직 주인을 위해서 노비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노비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없습니다. 주인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자존과 주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바꿔 말해서 자존과 주권이 있는 개인은, 이 민주시대에 자존과 주권을 가진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지 그 어떤 외부의 상대방, 그 누구에게도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사회 질서, 잘못된 예의 범절,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전통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빨리 타파해야 됩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첩경이다, 토대다, 지름길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에 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